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 기초 완성반 5번째 시간 시작할 차례입니다. 사회의 재성을 가져오는 사주 구조에 대해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중인데요. 지난 시간에 나의 식재관인으로 사회의 재성을 가져오는 구조에서 식재까지 했는데 관까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5강에서는 나의 관성, 나의 인성으로 사회의 재성을 가지고 오는 구조의 사주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5강 할 차례고요. 제목은 나의 관성, 인성으로 사회의 재성을 가져오는 사주. 자, 이제는 십성 조합을 가지고 나의 것과 사회의 것으로 구분을 해서 서로 연결을 해가지고 오는 구조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요소는 합이 된 것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는 거예요. 합에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삼합, 방합, 육합, 간합, 암합, 그 다음에 뭐 귀문합, 이런 특이한 종류들. 사실 그렇게 치면 10개 중에 5-6개는 웬만해서 이리 붙던 저리 붙던 요리 붙던 하고 붙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합이라는 것은 일종의 2개의 글자 또는 3개의 글자가 합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소리는 마치 실과 바늘처럼 서로 연결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뭐 혈연, 지연, 학연으로 그 회사에 노크를 해보자 뭐 이런 것도 합으로 연결하겠다는 뜻인 거죠. 전혀 아무것도 없으면 가서 한번 부딪혀 보자 아는 사람 한 명도 없지만 이런 건 이제 충 같은 형태가 되는 거 그런 구조가 되니까. 그래서 사주를 볼 때 우선적으로는 우선 천간하고 지지를 한번 싹 스캔해서 서로 글자끼리 합으로 연결되는 점이 있나를 보고 거기다 이게 선을 쭉 거세요. 이 둘은 요런 방법이 있음. 합으로 연결되는 방법. 우선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요소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사주를 가지고 쓸 수 있는 무기는 되게 다양하게 있는데 사주 하나에만도 뭐 재생관도 있고 재극인도 있고 뭐 관인상생도 있고 뭐 형충도 있고 여러 가지들이 사주에 들어있을 텐데 그런 글자 간의 상호 조합에서 합으로 된 것들을 찾으면 그게 우선순위다. 그게 빠르니까. 자, 오늘은 관성하고 인성으로 사회의 재성을 가지고 오는 구조입니다. 제가 설명을 좀 써놨어요. 자, 우선 나의 관성으로 사회의 재성과 연결하는 구조. 사회의 재성과 연결하는 구조라는 게 뭐죠? 사회의 돈과 사회의 소유물과 사회에 있는 내가 뭔가 관리하는 것, 소유하고 관리하는 게 재성이에요. 이게 이제 좀 더 확장되면 뭐 상품성, 뭐 금전, 경제활동, 시장 이런 식으로 이제 내가 소유하고 다루고 관리하는 것 이런 식으로 이제 확장이 되는 겁니다. 근데 사회에 내가 소유하고 관리하고 다룰 것하고 나의 뭐하고 연결되느냐 하면은 나의 관성하고 나의 프라이드, 나의 간판, 나의 명예, 나의 조직, 나의 기반. 자, 이런 나의 간판이나 조직, 나의 유명세로 사회에 있는 무언가를 다스리려고 한다. 이거 되게 괜찮죠? 돈과 명예가 서로 시너지를 내는 형태가 되는 겁니다. 이 돈과 명예, 좋은 말로 하면 부귀죠, 부귀. 옛날 말에 부귀영화를 누리고자 한다라는 말이 재관이 서로 연결이 된 거예요. 자, 그런 구조들을 보죠. 나의 관성, 권위, 명예, 지위, 프라이드, 유명세, 나의 간판, 나의 회사, 나의 이름. 이게 나의 간판이죠. 관성으로 사회의 재성을 불러오는 구조. 내가 간판을 가지고 있었더니 여기저기 사회에 있는 돈 되는 것들이 우리랑 연결 짓자고 한다. 우리랑 뭐 좀 해보자고 한다. 나를 다스려 달라고 한다. 당신 유명하니까 유명한 당신이 우리 회사를 좀 맡아주세요. 우리 회사의 전문 경영인으로 와주세요. 우리 시설을 좀 당신네 회사가 맡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형태들로 이루어질 수 있는 구조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세부 설명. 나의 관성과 사회의 재성이 합으로 연결되는 구조다. 재관이 결합되니 욕망성이 강하다. 그래서 중용의 생활화가 개운법이다. 이건 나중에 잘 되고 나서 생각할 문제예요. 잘 되고 나서. 뭐 잘 되기 전까지 뭐 중용이야. 잘 되고 나면 제가 이때가 샘플로 소개할 사주들이 너무 잘 나갔다가 나중에 문제가 된 사주들을 좀 샘플로 보여드릴 텐데 그건 잘 되고 나서. 편관과 정관을 구분을 하자. 여기서 관성이라는 거는 편관, 정관이죠. 이 정관은 어느 정도 함량이 맞춰져 있는 좀 많이 먹어도 별 문제 없는 관이다라고 치면 편관은 뭐가 주의예요? 과음주의.
과식주의가 있는 거죠. 용량 과다주의 뭐 정도로 봐야 되는 거죠. 편관은 아무래도 원액 함량으로 되어 있는 꼭 그런 모습 같은 거니까 편관과 정관을 구별해서 살핀다. 편관이 재성을 불러들일 경우에는 자칫 재생살의 부작용을 우려할 수 있다. 재생살이라는 게 뭐예요? 재성하고 편관이 결합돼서 매우 짜릿한 명예지위가 만들어졌는데 그게 감당하기 힘들어졌다 같은 게 재생살이 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재생살을 원해요. 생각해 보세요. 한 5천만 원짜리 복권에 당첨되기를 바라세요? 한 50억짜리 복권에 당첨되기를 바라세요? 압도적으로 50억이지. 5천만 원짜리 복권이 재생관이고 50억짜리 복권이 재생살이야. 사실 내가 5천만 원을 벌었다고 해서 뭐 당장 내 생활 주변에 뭐 대단한 일이 크게 엄청나게 벌어지진 않을 거야. 물론 5천만 원이 엄청 중요하신 분들도 많겠지만 근데 50억이 나한테 갑자기 들어오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갑자기 내 주변에서 사람들이 나 좀 도와달라고 달려올 수도 있고 부모 형제 간에 갑자기 전쟁이나 싸움이 일어날 수도 있고 자식 간에 갑자기 문제가 벌어질 수도 있고 나와 남편 간에서도 문제가 벌어질 수도 있어요. 옛날에 한번 설문조사가 있었는데 50억짜리 복권에 당첨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남편한테 3억 띄워주고 이혼한다. 뭐 이런 분들 되게 많았어요. 되게 많았어요. 바로 이혼한다. 서로 나눠 갖자. 반반 나눠 갖자. 우리 고생은 같이 할 수 있지만 우리 행복은 같이 할 수 없다. 내 행복은 내 잘생긴 남자랑 같이 하겠다. 하면서 이렇게 갈라서는 경우들도 있었어. 이렇게. 자, 재와 관을 연결하니 재생관, 재생살이 연결되는 구조다. 나의 조직 간판과 사회의 시장 소유 활동이 연결된다. 사회의 재성을 관리하면서 재성의 생을 받는 상생 구조가 된다. 그러므로 인해 식상이나 비겁으로부터 재관을 보호한다. 식신상관은 관성을 깨려고 그러고 구설시비에 휘말리죠. 비경겁제는 나의 재성을 깨려고 그래요. 같이 나눠 갖자. 네 돈은 내 돈 하면서 나타나는 비경겁제들인데 이거를 서로 콤비가 돼서 재관을 보호합니다. 그래서 원래 두 개의 구조가 서로 연결되어 있으면 뭐 예를 들어서 식상생재 또는 재생관, 관인상생, 인생아 이런 식으로 한 칸 차이로 연결되어 있으면요. 서로 상호 보호합니다. 상호 보호. 그래서 재생관 같은 경우에는 재성을 깨러 들어오는 비경겁제는 관성이 막아주고 또 관성을 망가뜨리려고 들어오는 식신상관은 재성이 순화시켜주고 하는 형태로 상호 보호한 관계, 상호 보호 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자, 샘플들을 좀 보도록 하죠. 나의 관성과 사회의 재성이 연결되는데 다이렉트로 연결되는 구조도 있고 한 달이 거쳐서 연결되는 구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변형 바리에이션들이 있어요. 내용들을 한번 좀 보도록 하죠. 자, 샘플들을 좀 보겠습니다. 이런 구조가 한번 있다고 해봐요. 요거 일주고 요거 사회의 월지입니다. 요게 지금 신유술 방합으로 연결돼 있죠. 다만 이 신유술 방합은 중간에 지금 유금이 빠져 있는 형태잖아요. 그래서 이게 처음에는 격각 형태로 나타났다가 또 방합 형태로 같이 나타나기도 해요. 격각이라는 거는 너는 너의 길을 가, 그냥 나는 나의 길을 갈게. 뭐 이런 게 격각이죠. 어떤 충이 본격화되기 전 단계를 보통 격각 관계라 그래요. 마치 어떤 아프리카의 어떤 나라의 후티족과 투치족이 종족 갈등을 벌이기 전에 후치족과 투치족 간에 서로 후치족이 물건을 팔고 투치족이 물건을 사고 얘네가 저기 사장으로 있고 얘네가 부하 직원으로 이렇고 이렇게 서로 상생관계가 이루어지고 있었어. 하지만 그들의 관계가 어느 때는 대충돌이 벌어지기도 해. 어쩔 때 폭동이 일어날 때, 정세가 불어날 때 후치족이 투치족을 공격하거나 또는 투치족이 후치족을 공격하거나 아프리카에는 그 종족 간의 그 제노사이드 그 서로 상대 종족을 멸종시키겠다라는 그런 종족 분쟁들이 종종 일어나기도 하죠. 그 호텔 르완다라는 영화에 보면은 그 르완다라는 나라의 후치족과 투치족이 20년, 30년을 주기로 후치족이 투치족을 학살하고 다음에 투치족이 권력을 잡은 다음에 군대를 장악하고 다음에 반대로 얘네들을 학살하고 하는 현상이 한 20년, 30년을 주기로 반복되는데 그 호텔 르완다라는 영화에 보면은 그곳에 이제 학살을 당하게 된 그 종족들이 그곳에 와서 모두 모여 있고
그 호텔의 지배인이었던 어떤 한 인종의 사람인데, 어제까지만 해도 같이 슈퍼마켓에서 물건을 사고 팔았던 관계였는데 갑자기 그 친구가 총칼을 들더니 마을 사람들을 막 잡아다 죽이고 여자들을 잡아다 강간하고 이런 일들을 벌이고 있는, 아니 자네 지금 뭐 하는 건가? 어제까지만 해도 당신과 일을 하던 사람들 아닌가? 그건 어제까지 일이고 오늘부터는 달라졌어. 오늘부터는 이들은 내 적이야. 뭐 이런 내용들이 나타나죠. 제가 이게 그 격각을 좀 무섭게 설명을 했는데, 격각이라는 거는 일정한 조건이 이루어지면 충이 만들어지고 그 일정한 조건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그냥 생극관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극관계가 뭐죠? 요 생극관계는 뭐예요? 토생금이죠. 토생금. 글자가 뭐가 됐든 간에, 형충회합이 뭐가 됐든 간에 그거에 앞서서 먼저 생극관계가 존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회의 재성이 나의 관성을 생해주고 있는 상태의 생극관계로 벌어지고 있지만, 하지만 이 둘의 관계는 이 술토가 인호술 화국으로 모이거나 이 신금이 신자진 수국으로 만들어질 때에는 이들이 서로 대치할 수 있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운에서 오화가 들어왔다. 그러면 이 신유술 방합으로 토생금을 해주고 있던 술토가 내가 오화 형님이 나타나서 나 오화 형님 좀 도와줘서 오화 형님이 하는 일을 내가 좀 도와줘야 돼 하면서 술토가 운에 대운이나 세운에서 오화가 들어오면 인호술 운동을 합니다. 그러면 이 오화는 요 금기운을 억제시키려고 그러고, 다음에 요 신금이라는 글자는 장기적으로 내가 지금은 금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난 앞으로 신자진 운동에 가담하여 자수를 놓을 거야 라고 하는데, 오화가 나타나서 너 다음에 자수한테 간다고? 너 내 말 들어! 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오화가 들어오면은 오술 화국 연대가 이 신금을 이래라 저래라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반대로 자수가 들어오면 신자합수로 묶여가지고 둘이 신자합수로 묶여서 오화 들어오는 거를 막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명절에 가족들이 모였는데 아버지는 보수당 쪽을 정치적 성향을 가지고 있고 자식들은 약간 진보적 성향의 정당을 가지고 있어. 둘은 격각이야. 하지만 정치 얘기만 안 하면 오붓하게 거기서 제사도 지내고 화기애애하게 아버지 요즘 뭐 하세요? 야 아들아 너 요즘 직장은 잘 다니냐? 그런 식으로 정상적인 부모 자식 관계가 되지만, 만약에 거기서 정치적 이슈와 정치적 화제가 나오게 되면은 아버지가 그딴 식으로 사니까 집안이 왜 자식들이 지금 버르장머리가 없어가지고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거죠. 일종의 그런 것도 격각관계라고 볼 수 있죠. 내 친구 누구하고 나하고는 평상시에 나이트클럽을 가서 재밌게 노는 관계지만 여자 문제만 벌어지면 전쟁이 벌어져. 여자 문제만 벌어지면 멱살 잡고 싸우는 서로 왼수 관계가 이루어지기도 해. 어떤 사람하고는 직장에서는 화목하게 일을 하고 있지만 그 친구 술만 먹으면 적대적 관계로 돌아서 술만 먹으면 나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야. 이런 형태들이 평상시에는 격각관계로 생극관계를 가지고 있지만 일정한 조건이 완성되었을 때 서로 충돌이나 대치하게 되는 형태들, 이런 거를 격각이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방합관계에서도 방합, 신유술, 사오미, 인묘진, 해자축 이런 것들이 방합이죠. 방합관계에서 왕지가 빠지게 되면은 이 둘의 관계는 격각관계지만 기본적으로는 방합 내에 들어있으니까 야 신금이나 술토나 우리 같은 가을 족속 아니냐, 가을에 일을 하자. 하지만 일정한 조건이 만들어지면은 요 둘의 합력 관계가 갈라서거나 약간 깨질 수도 있다. 뭐 이렇게 봐야 돼. 만약에 여기에 자수 들어있고 여기에 만약에 오화 들어있으면은 이거는 오술합으로 붙었고 여기는 신자합으로 붙었다. 그래서 이 둘이 방합으로 연결되기가 좀 쉽지 않다. 일시적으로 대세운에서 만약에 유구문이 들어왔을 때는 일시적으로 여기서 그래도 형제가 힘을 합쳐야지, 부모가 힘을 합쳐야지, 이런 형태로 방합이 만들어질 수도 있겠다. 뭐 이런 관계입니다. 자, 토생금인데 이거 방합 관계도 되고 격각 관계도 돼요. 보통은 처음에는 격각으로 나타나지만 시간이 지나서 서로 우애가 쌓이면 방합 관계로도 이제 연결이 됩니다. 방합으로 서로 붙었죠. 나는 어떤 편관의 어떤 조직, 권력, 간판 같은 거를 가지고 있는데 이와 같은 계절로 엮여 있는 사회의 술토와
서로 연대하고 있다. 이것도 일종의 나의 관성과 사회의 재성이 서로 연결되는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일지의 관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보통은 이런 경우는 사회의 재성을 관리하는 책임자 정도로 보면 되는 거예요. 재성하고 관성은요, 둘이 붙어 있으면 이게 어떤 효과를 가지냐면요, 너가 다루는 것에 대해서 책임져가 되는 거예요. 다루기만 하고 책임을 안 질 수도 있겠죠. 근데 다뤘으면 책임을 져. 너가 이 사업을 담당했으면 책임져. 너가 이 농경지를 담당했으면 생산 출하량에 대해서 책임져. 너가 이 공장을 담당을 하고 있으면 이 공장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너가 책임져. 너가 서울시를 담당하고 있으니까 서울시에서 일어나는 일은 책임져. 옛날에 20 몇 년 전인가요? 성수대교가 무너졌죠? 30년쯤 됐겠네. 30년 전에 성수대교가 무너졌는데 당시 서울시장이 사퇴를 했어요. 왜 사퇴를 했어? 서울시장이 지은 것도 아닌데? 그 서울시장 임명되기 한 20년 전, 30년 전에 지어진 다리인데 어쨌건 내 관할구역 안에서 벌어진 일이니까, 관할구역에서 벌어진 일이니까 서울시장이 사퇴를 했어. 그래서 화난 서울 시민들이 도대체 다리를 어떻게 지은 거야? 이 부실공사.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야. 당연히 제가 책임을 져야죠. 제 관할구역에서 일어난 일이니까. 뭐 이런 거죠. 얼마 전에 용산에서 100몇십 명이 죽었어. 아무도 사퇴 안 했어. 그랬더니 서울 사람들이 화가 났어. 아니 왜 아무도 사퇴를 안 해? 용산구청장, 경찰청장, 서울시장 아무도 사퇴를 안 해? 뭐 이런 것 때문에 화가 났다. 또 이런 얘기하면 또 싫어하시는 분이 있으니까 넘어갈게. 자, 그러니까 재성하고 관성이 결합됐다는 것은 내가 소유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잘못했든 잘했든 책임까지 져야 된다라는 거를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정관이면 노말한 책임이고 편관이면 특별한 책임이야. 또는 과도한 책임일 수도 있고, 내가 다 책임질게. 뭐 내가 옷 벗을게. 그래서 편관이 책임감이 좀 더 강한 편이 좀 있어요. 근데 이 편관을 가진 사람이 책임감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그걸 방기해버리는 수도 있는데, 보통 편관을 잘 쓰는 사람들, 선량하게 잘 쓰시는 분들은 그래, 내가 다 책임질게. 이런 요소들도 있기도 합니다. 자, 이런 구조들도 한번 보도록 하죠. 을목이 나의 관성과 사회의 재성이 진유 육합으로 지금 만나고 있는 형태죠. 지지에서는 진유 육합. 육합이라는 건 정으로 만난 거예요. 정으로. 저 방합이 우리가 남이가, 저 삼합이 시스템적인 비즈니스적인 합. 그 다음에 육합은 정으로 그냥 좋으니까 뭐 이런 형태들이 되는 거죠. 자, 천간에서도 간합, 지지에서도 육합, 이런 거를 천합지합이라고 하는 구조죠. 이 뭡니까? 책임지는 나의 을류일주인 내가 사회에 관을 올린 재성을 책임지고 관리 감독하겠다. 보통 천합지합으로 똘똘 뭉쳐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되게 책임감 있게 내 맡은 일과나 내 맡은 사회적 업무를 책임지고 일하는 관리자 형태의 구조다. 사회의 경진도 나를 찾고 을류인 나도 사회와 결합이 잘 돼 있으니까 이 사회궁의 경진이 뭐 부모 환경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나의 직업 환경으로 나타날 수도 있을 텐데, 사회적 관계성이, 나와 사회적 관계성이 매우 끈끈하다. 어디 가서 절대 바꿀 일은 없겠구나. 그리고 어디서 일을 해도 늘 책임지는 관리자의 역할로 하고 있겠구나. 특히나 내가 일하는, 보세요. 이게 정관의 재성이죠. 정관의. 간판 올린 정관의 제도권 내의 재물이니까 이게 젊었을 때는 회사의 재산을 책임지고 관리하는 사람 정도 되는 거고, 나중에 내가 일지에 내 관을 만들어서 내 관을 올려가지고 사회적 금전재물을 다루는 사람, 이렇게도 볼 수 있고, 관료가 될 수도 있고, 또 재성을 쓰니까 또 사업가도 될 수 있고, 이런 구조, 되게 멋있는 구조죠. 만약에 이 경진을 여자라고, 만약에 이게 남자인데, 남자 사주인데, 이게 경진을 여자라고 보면은 이거 뭐죠? 서로 좋아하고, 나 이 여자 책임질 거고, 절대 허튼 짓 안 한다. 뭐 형태로 볼 수가 있겠죠. 뭐 이런 구조들은, 그렇죠? 근데 이게 진유육합으로 만들어졌으니, 진유육합은요, 봄의 기운과 가을의 기운이 서로 만난 거거든요. 원래 봄하고 가을은 반대잖아요.
봄의 기운과 가을의 기운은 서로 다른 거잖아. 원래 봄이 오면 가을은 물러감이 마땅하고 가을이 오면 봄은 물러감이 마땅한데 이런 식으로 서로 반대 계절이 합을 이루는 아주 유일한 케이스가 두 개가 있는데 육합계열의 묘술합하고 진유합이에요. 둘 다 봄하고 가을이 만났습니다. 이거는 가을의 중천 기운과 봄의 끝물 기운이 지금 늦봄과 가을 중천이 지금 만난 형태죠. 이런 경우가 보통 나의 일지적 성향과 사회적 성향이 좀 반대 성향이 진토는 어떤 곳이에요? 뭔가 새롭게 시작되는 거, 피어나는 거, 푸르른 거, 뭐 이런 것들, 뭔가를 시작하고 푸르르고 뭐 이런 기운인데 금의 기운은 뭐예요? 그거를 이제 결론 내고 심화이하고 수학하고 판결 짓고 결론 내리고 그러면 사실 이 두 개는 성향이 서로 얘는 시작이고 얘는 엔딩인데 이 둘이 서로를 좋아해. 보통 이런 경우가 반대적 성향과 서로 잘 맞는다 같은 거죠. 마치 유럽에 있는 귀족인데 아프리카의 무속 문화를 되게 좋아하더라. 직업적으로는 되게 깔끔 청결한 사람, 그 개인적 성향은 되게 깔끔 청결 완벽주의를 추구하고 있지만 뭔가 신입생들이 무언가를 시작해보겠다고 이렇게 의욕 있게 나서는 젊은이들을 매우 좋아하더라. 이런 형태로 볼 수가 있는 거겠죠. 반전 매력이 있는 사주들이에요, 이런 형태들은. 이런 경우는 단단히 묶여가지고 웬만해서 이런 사주들은 망가질 일이 없다. 이 정도로 보면 되는 거죠. 만약에 비경겁제가 나타나서 이 진토를 가져가려고 그러면 여기 있는 두 개의 정관으로 일단 정관으로 너희들을 검열을 하겠다. 보통 이런 사주 속에 비경겁제가 나타나게 되면 비경겁제는 사주 속에 존재하고 있는 이 금의 규칙성에 따라가야 돼. 너는 나의 우주에 나타났으니 나의 우주의 규칙에 규범을 받아야 된다. 같은 형태가 되는 거죠. 자, 여러 가지 샘플들을 좀 더 볼까요? 자, 이것도 일지의 정관하고 이 사회의 편제가 이번에 삼합으로 지금 묶여 있죠. 삼합에서 신자합수로 현재 묶여 있는 형태죠. 사회의 편제가 나의 관을 금생수로 생해주고 있으면서 서로 시스템적으로 실력으로 서로 엮여 있는 형태죠. 그러면 이런 형태들은요, 사회의 재성을 내가 관리 감독하는 조직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한 조직, 이러한 금전재물 사업이 나의 관성을 키워주고 있는 형태인 거예요. 자, 육합은요, 둘 중에 누가 대장이에요? 그러면 그냥 둘이 동등해요. 라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고, 방합도 뭐 누가 대장이에요? 그러면 다 동등해요. 같은 개념인데, 삼합은 역할이 있어요. 시작하는 애와 중심되는 애가 있죠. 자, 그러면 신자합수의 삼합은 누가 중심 글자예요? 나의 정관이 중심인 거예요. 그리고 돈이 중요해요? 명예와 조직이 중요해요? 명예와 조직이 더 중요해요. 명예와 조직을 살리고 돈은 희생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그럼 이 사람이 남자라면 이 남자하고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이 남자, 이게 여자다. 진토를 희생시키지 않을 수 있지만 이 사주는 내 명예를 위해서는 신금이 희생 좀 해라. 라고도 볼 수 있는 요소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경우, 이 사람이 만약 의사라면 결혼할 때 부인한테 뭐 해오라고 할까? 나 병원 좀 차려야겠는데 열쇠 좀 필요하고 차도 좀 바꿔야겠고 아파트도 좀 필요하고 내가 명색이 의사인데 당신이 좀 갖고 와야 되지 않겠어? 내가 이럴 수 있겠죠. 그렇죠. 만약에 이 육합관계라면 한쪽을 희생하는 관계가 아니죠. 이런 관계라면 만약에 내가 의사라면 뭐 부인이 간호사야. 뭐 그러면은 야 그냥 우리 살던 집에서 같이 살자. 야 내가 이거 할 테니까 넌 이거 해. 나 이거밖에 못하니까 너도 그냥 이것만 해. 뭐 이런 형태들이 될 수도 있겠다. 뭐 이렇게도 예상을 해볼 수도 있겠죠. 근데 이런 관계는 멋지죠. 신자합수. 그래서 내 명예를 키워주는 형태가 되는 거죠. 사회에 있는 재성이 나의 명예를 키워주는 관계가 될 수 있죠. 사회궁의 월주는 뭐 부모 형제가 될 수도 있고 어렸을 때에는 그다음에 뭐 사회 직장 조직이 될 수도 있고 사회에 나의 재성적 역할을 하는 관계들도 될 수 있고 이렇게도 볼 수가 있죠. 육식갑자 일주들이 각자 저마다의 독특한 개성을 가지고 있는데 병자 일주의 개성은 매우 독특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천간으로는 밝게 빛나는 태양인데 지지에서는 가장 어두운 근원의 자수를 가지고 있어서 드러난 면과 보이지 않는 면이 극명하게 다를 수 있음을 암시를 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태양 같은 사람으로 대외적 모습으로 일을 하고 있지만
그 사람, 그러니까 등잔 밑이 어둡다라는 소문은 요 병자일주한테 많이 할 수 있는 요소. 그 사람에겐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어떤 비밀이 있어. 그 사람도 그 사람 나름의 고단